서울대 박물관에서 1. 구석기 유물 전시관. 리셉션이 끝나고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는 서울대학교 박물관을 방문하여 경기도 파주 장산리에서 발굴한 실물인 가로날 주먹도끼를 견학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년퇴직하고 해설을 맡고 있는 전 서울대 이묘재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유물은 20만 년 전의 구석기 시대 유물로 한반도에 이미 인류가 이곳에 살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선사시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 1972년부터 6년간 진행됐던 경기 여주 흔암리에서 쌀과 보리, 조 등을 발견하였다고 말하며 3000여 년 전의 것으로 밝혀진 이 쌀알이 한반도의 쌀 문화를 종전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앞당기고 한반도의 쌀 문화는 일본서 전파된 것이라는 종래 학설을 뒤집었다고 역설하였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유인원이 700에서 50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지구상에 나타났는데, 이것을 최초 인류의 조상이라고 확신하였다. 250만 년 전에는 석기를 생활도구로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은 70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확한 연대가 알려진 유적은 거의 없다. 연대 측정이 이루어진 유적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조사한 파주 장산리 유적으로서 20만 년 이상의 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작고 정교한 석기가 만들어졌다. 보다 이른 시기의 석기로는 자갈이나 큰 돌덩어리를 간단히 때려 만든 찌개와 주먹도끼 종류가 대표적이나, 늦은 시기에 와서는 2차 가공을 한 소형 석기 종류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특히 3에서 2만 년 전 이후에는 독특한 모습의 찌르개 종류와 정교한 돌날 석기들이 등장했다. 이들이 사용한 도구는 돌을 깨트리거나 떼내어 만든 뗀석기이며, 때로는 나무나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는 정기와 중기, 후기 구석기 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구석기 시대의 유적에서는 주로 자갈돌의 한면 또는 양면을 떼어낸 찌개류와 글개류, 그리고 전면을 손에 쥐기 쉽게 하여 사용한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가로날도끼, 사냥돌, 찌르개, 자르개 등 정형화된 석기도 다수 출토되나 제작 기술이 세련되지 못하였다. 유적으로는 평양 상원군 검은모루동굴, 경기도 연천 정곡리, 파주 주월리, 가월리, 금파리 유적과 강릉, 신곡리, 양도아리 유적 등이 있다. 장산리 유적. 장산리 유적은 1996년 발견되었으며 2007년 학술조사가 실시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 종류의 석기는 정곡리 유적으로 대표되는 아슐리안형 석기가 용암대지 형성 이전부터 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합천신문 제160호 그림에서 보여준 중앙에 거치되어 있는 유물이 실물 가로날 주먹도끼이다. 이들 유적에서는 20만 년 전 무렵의 연대 측정치가 얻어졌으나 실제 연대는 이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곡리 유적.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 구석기 유물 중에서 특히 정곡리 유적에 대해서는 이묘재 교수는 강한 자부심을 나타내며 그의 해설이 이어졌다. 정곡리 유적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로서 널리 알려진 유적으로서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다. 아슐리안 도끼는 정기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프랑스의 생따슐 유적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석기를 말한다. 석재의 양쪽 면을 세우는 방법으로 제작된 석기로 사냥, 도사랭이, 나무나 가죽 뼈의 가공 등에 사용된 다목적 도구로 이해된다. 경기도 연천군 정고급 한탄강변의 용암대지 위에 놓여 있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은 미군 병사였다. 1978년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던 그렉 보웬이라는 병사가 한탄강 유원지로 놀러갔다가 석기로 보이는 주먹도끼 몇 점을 우연히 발견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한 보웬은 주먹도끼 사진과 채집 과정을 상세하게 적어 프랑스의 저명한 구석기 전문가 보르드 교수에게 보냈다. 그는 보웬을 서울대 박물관장이던 김원용 교수에게 보냈고, 김 교수는 정영화 영남대 교수와 함께 이 유물이 동아시아 최초의 아슐리안형 석기임을 밝혀냈다. 보르드 교수도 같은 의견을 보내왔다. 곧 정곡리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김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기구석기 문화의 세계적인 전기 양상에 대해 유럽, 아프리카는 찌개 문화에서 아슐리안 석기로 발전했지만 동아시아에선 찌개 문화만 존재한다는 모비우스의 학설을 세계 고고학계가 정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토끼가 이 학설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된 것이다. 이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잇따라 아슐리안 석기가 나왔다. 주먹토끼 문화는 주로 아프리카, 유럽, 중동, 인도 등 구대륙에서만 발견되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찌개로 대표되는 자갈돌 석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인데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서 이 아슐리안 주먹토끼의 발견으로 그 학설을 완전히 깬 것이다. 합천 지역에는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살았을까? 합천 지역에는 지금까지 구석기인이 살았던 유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1984년에서 85년 합천댐 수몰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거창 남상면 인분리, 금천들에서 후기 구석기 시대의 몸돌, 새석기 등의 석기류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거창 지역과 환강을 끼고 있는 합천 지역에도 후기 구석기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기 구석기 시대는 지금부터 4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이다. 2. 신석기 유물 전시관. 이어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에 관하여는 양시은 서울대 교수의 해설을 들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는 지금부터 약 1만 년 전쯤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동식물의 모습도 바뀌는 등 자연환경의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인류는 고기잡이와 사냥, 채집활동을 바탕으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원시 농경과 목축을 병행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격변은 근대 유럽의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 큰 혁명적 변화였다. 엘빈 토플러가 말한 인류사의 제1의 혁명기다. 이때 인류는 정착생활과 농경을 하면서 식량 생산을 하여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처음으로 곡식을 익혀 먹는 그릇을 만들었다. 그것은 진흙을 구워서 만들어 사용한 덧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였다. 오늘날 인류에게 보편화된 도요 문화의 기원이다. 덧무늬 토기는 토기 표면에 진흙띠를 붙이거나 겉면에 바탕흙을 도드라지게 하여 무늬를 만든 것으로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 토기보다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 빗살무늬 토기는 토기 표면에 빗 모양의 무늬새기개를 이용하여 문양을 심은한 것으로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에 위치한 이 유적은 동해안으로부터 내륙 쪽으로 200m가량 떨어진 쌍호라 불리는 호숫가의 모래 언덕에 형성되어 있다. 80년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하였으며 현재 사적 제349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오산리 신석기 유적을 조사 결과 직경이 약 6m가량인 원형의 집자리가 14기 확인되었다. 집자리의 바닥면에는 불을 놓아 단단하게 다져진 점토가 깔려 있으며 방바닥 한가운데는 음식조리와 난방용으로 쓰였던 네모난 형태의 화덕이 설치된 흔적이 발굴되었다. 이 화덕에서 출토된 목탄의 방사성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기원전 6,000~5,000년경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유적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아래층에서 덧무늬 토기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덧무늬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보다 먼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서해안 일대의 신석기 시대 유적.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시흥 오이도를 비롯하여 인천국제공항 일대의 영종도, 삼목도, 용유도 등에 분포하고 있는 서해안 일대의 신석기 시대 유적들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최근까지도 발굴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오이도에서는 조개무지 유적과 야외노지가 결합된 유적이, 삼목도에서는 야외노지 유적 외에도 서해 도서 지역에는 신석기 시대의 대규모 마을 유적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인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어로와 농경 생활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합천 지역에도 신석기 시대 사람이 살았다. 1984년에서 85년 사이 합천댐 수몰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중 봉산면, 봉계리에서 발굴된 신석기 시대 취락구조는 거창군 남하면, 인분리 유적과 더불어 내륙산간지대에서 발굴된 최초의 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해인사 IC부터 가야면을 연결하는 국도 1084호 4차선 도로 확장 공사 구간 중 야로면 월광리 월광사 진입로 주변에 대한 사단법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2010년 도로 확장 공사 시행에 앞서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석기 시대 주거지 1동과 집석 유구일기가 발견되었으며 이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편의 문양과 기하학적 특징은 합천 봉계리 유적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합천 지역에도 신석기인들이 거주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3. 청동기 시대 유물 전시관. 청동기 시대는 인류가 처음으로 청동 주조 기술을 얻게 되어 청동기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문화 내용에 있어서 그 이전의 신석기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는 시기이다. 청동이란 구리에 아연이나 주석, 납 등을 섞어서 만든 합금으로서 이것을 원료로 하여 이전의 돌로 만든 도구보다 훨씬 단단하고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000년경에 북방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다. 당시 청동기는 권위의 상징물이나 의기로 사용되었고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간석기, 연마석기나 목기, 민무늬 토기가 사용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생산력이 증대하고 신분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청동기 제작 기술의 어려움으로 일반 주민의 실용품이라기보다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닐 수 있었던 특수품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권위적인 상징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강가의 언덕이나 내륙의 구릉지대에서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생활하였으며 무덤으로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돌덧널무덤, 옹관묘를 축조하였다. 흔암리 유적. 경기도 여주군 흔암리에 위치한 이 유적은 1972년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발굴되었으며 그 결과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 움집터가 20여 기가량 확인되었다. 남한강변에 인접한 표고 120m의 산정상부에서 경사면을 따라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다. 집자리는 남북장축의 긴 네모꼴에 풍화된 화강 안반을 L자형으로 파고 만든 것이며 움집 내부 바닥에는 점토를 깔았고 내부에서는 화덕자리, 간단한 저장 구덩이, 기둥구멍과 출입구 등이 확인되었다. 움집 내부와 주변에서는 다수의 구멍무늬 토기와 간돌 검석검, 반달 모양 돌칼, 바퀴날 도끼, 돌도끼 마이너스 석부, 화살촉 등의 다양한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 결과 유적은 늦어도 기원전 7세기경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유적에서 출토된 탄화된 쌀, 보리, 수수, 불에 탄 벼와 보리 등을 연구하는데 획기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유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쌀 농사가 진래되었다는 학설을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흔암리 유적에서 탄화된 쌀이 발견됨으로써 일본의 쌀 농사 문화가 우리나라를 거쳐 시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쌀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쌀 농사는 인도의 아상과 중국의 운남성 일대에서 북상하여 양쯔강 하류 지역으로 그리고 다시 북상하여 산동반도와 요동반도를 거치는 육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는 북로설과 중국에서 황해를 건너 김포 및 일산 일대로 바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황해횡단설이 유력하다. 한편 인도의 아상과 중국의 운남성 지역에서 타이를 거쳐서 오키나와를 지나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흔암리 유적 발굴 조사 이후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청동검. 우리나라의 청동검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간주되며 주조로 만든 단검이라는 점에서 주변 지역 청동검과 같지만 분포 지역과 형태적인 속성 등이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동검은 칼몽과 자루를 별도로 제작하여 착장하는 유경식으로 칼몽과 자루를 함께 주조하는 중국식 동검이나 북방식 돌검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비파형 동검. 한국의 동검은 크게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으로 분류된다. 이 두 형식의 동검은 칼몽과 칼자루 그리고
칼자루 끝 장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를 함께 조립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적인 선후관계뿐만 아니라 그 용도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초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동북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한반도에서 함북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발견되고 있다. 세형 동검은 고조선의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주로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나 연해주와 일본 열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한국식 비파형 동검. 현재 중국 내몽고자 치부 적봉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파형 동검이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했던 주몽이라는 드라마에서 비파형 동검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고조선의 주력 무기이다. 비파형 동검은 칼날의 모양이 중국의 옛날 악기인 비파의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같은 시기 중국에서 제작 사용되던 칼이나 유목민족들이 사용하던 칼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 일부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지역을 우리 옛조선의 강역으로 보기도 한다.